예, 11월 6일 오후입니다.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2심 판결이 조금 전 내려졌습니다. 김경수가 받고 있는 의혹이 두 가지인데 여론조작, 그 다음 선거법 위반 이렇게 두 가지인데 여론조작은 1심과 똑같이 2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김경수에 대해서 지금 1심과 2심 똑같이 여론조작에 대해서는 2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김경수는 보석 상태로 경남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법정 구속을 시킬 이유가 없다, 보석을 중단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도지사직을 대부분 확정 판결 때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먼저 저는 사실은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재판 결과를 놓고 정치인들이 또 막 행정부 공무원이 장관이 총리가 나서서 재판 결과를 관여하는 일도 많은데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권 분립. 우리 사법부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고 최후의 결정을 내리는 곳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 그런데 언론이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말할 수는 있죠. 근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드루킹과 여론 조작을 인정한 건 이건 상식적인 거라고 봅니다. 1심에 이어서 2심에서도 여론 조작에 김경수가 개입을 했다라는 게 인정이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거 그렇게 막 무슨 닭갈비를 배달해서 먹었느니 닭갈비 저녁 식사를 하지 않고 드루킹 그 여론조작 시연을 받느니 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방전에서 이제 자기들은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겠지만 변호사와 검사들 사이에서는요. 김경수가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드루킹이 여론조작을 했는데 드루킹이 단순히 좋아요, 응원해요 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하는 그런 형태로 자기는 여론 지지를 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조작하는 줄은 몰랐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작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시연을 하는데 김경수가 봤느냐 보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냥 간단하게요. 드루킹이 여론을 조작하지 않고 단순히 시민들 몇몇에게 부탁해서 응원하는 걸 좋아요, 댓글하는 정도라면 무엇 때문에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일본 총영사관직을 약속을 하고 드루킹이 심심하면 김경수를 보자고 하고 자기 있는 곳까지 김경수를 부르고 그랬겠습니까? 그 다음 댓글을 그렇게 조작하는 그렇게 매크로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렇게 조작하지 않았다면 수천만 개의 그 댓글이 응원글이 올라가는 일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람 몇몇에게 이야기해서 단순히 응원한다는 게 상식적인 얘기죠. 그 다음 선거법 위반 부분요. 일본 총영사관직을 드루킹 측근에게 약속을 했다는 건데요. 지금 판결에서는 무죄라고 했습니다. 무죄라고 한 이유가 그때는 김경수가 경남도지사 후보로 결정이 되지도 않았고 경남도지사와 선거와는 시간적으로 여유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일리는 있고요. 그렇지만요. 대통령 선거에서 드루킹이 김경수를 도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에 지방선거가 오죠. 경남도지사 선거가 오죠. 여러 가지를 엮어서 두루두루 그 여론조작을 해주면 여러 가지로 도와줬으니까 총영사관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이런 게 선거법 위반이 아니면 어떤 게 선거법 위반인가요? 전 참 모르겠는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그 이재명이 선거기간 도중 거짓말한 거 방송에 나왔어요. 그것도 무죄라고 했죠, 대법원에서. 그러면 이때까지 선거 운동하면서 거짓말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현직에서 박탈되고 유죄를 받아서 형을 살고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다음 1심과 2심에서 동일하게 물론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동일하게 2년형을 선고받은 여론조작으로 다른 일도 아니고요. 정치인이 여론조작을 했다라는 겁의로 1심과 2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받은 사람을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으면요. 도지사직을 계속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수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기까지. 그러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4년 임기인 도지사직을 거의 다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내년 중후반에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텐데, 일반적인 경우를 보면요. 그러면 후내년 2022년 4월이지 않습니까? 도지사직을 거의 수행을 다 하는 셈이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경남도정을 이끈다. 그 도민들은 뭐가 되며, 참 제가 그 재판부가 고민을 했다, 이 결과를 보고 참 고심을 많이 했구나라는 짐작은 됩니다만, 이런 결과를 하게 되고 도지사직을 그대로 수행하게 하면 그게 어떻게 되나, 그걸 어떻게 쳐다봐야 하나, 참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 판결에 대해서는 그만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 김경수가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앞으로 정치적 영향 어떻게 될까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얼마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이 대법원에서 1심, 2심에서 다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가 됐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의 관례상 법리만 따진다고 하죠.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성립이 되느냐, 성립이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충분히 들여다봤기 때문에 법리만 따진다고 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법을 적용시켰느냐, 어떤 벌을 줬느냐, 그게 적절하냐, 그 죄에 대한 적합한 벌을 줬느냐, 그 부분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은수미를 무죄를 주면서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거의 다 들여다봤습니다. 사실관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뭐 그 거짓말이라고 볼 수 없다, 뭐 소극적 거짓말이라는 뭐 그런 단어를 쓰면서 무죄를 주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이것도 뒤집어지고 무죄가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의 흐름으로 볼 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 드루킹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경수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도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될 때죠. 당시 김경수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수행 반장, 꼭 문재인 대통령과 선거기간 내내 같이 다녔습니다. 뭐 타이틀은 조금씩 바뀌었지만요. 드루킹이 김경수 보고 여론 조작을 해줬겠습니까? 그 다음 그 대선에서 당선된 사람 후보는 문재인 후보였고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쯤 되면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보입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 그 뭐 선거 기간 도중에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이 드루킹 이 단체를 챙기는 모습도 나오곤 했는데요. 입장 발표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 여권의 대권 구도요. 대법원에서 뭐 또 무죄로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든 그때까지는 김경수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 정치적으로는 뭐 어쩔 수 없이 앞으로도 이강 구도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도다. 그렇게 되면 친문들이 갈 길을 잃었다. 지금은 이낙연에게 친문들이 가 있죠. 근데 이낙연이 계속 지금 하향세를 타고 있죠. 지금 지지율에서. 이럴 경우에 친문들이 앞으로 또 어떤 전략을 세울 것인지 벌써 친문 의원들은 40명인가요? 뭐 민주 4.0인가 하는 단체를 만들고 지금 친문 중심의 후보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